안녕하세요 롤리. 안녕하세요. 네, 탕비슈 토크 어느덧 5화. 날씨 겨울 다 끝나고 봄 오는 줄 알았어요. 아까 나 방금 미팅하고 걸어오는데 땀이 나더라. 좀 봄 되면은 다들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써요. 그치, 맞아. 나도 옷을 사더라고. 간절기 옷도 사야 되고 여름 대비해서 옷도 사야 되고 맞아, 또 휴가 이런 것도. 미리 여행 이런 것도 사람들 잡아놓기도 하고 돈 되게 많이 써요. 오늘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 롤리랑 돈 얘기 한번. 아, 돈 얘기 내가 약한 분야인데. 근데 약한 분야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말이 많이 나올 만한 분야인 것 같아서 어디 선정했어요. 한번 꺼내보시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진행 톤인 것 같은데 오늘 이상한데? 롤리 돈 좀 버셨습니까? 벌긴 했죠. 벌긴 했지만 번 거랑 있는 거랑은 다른 얘기 아닌가요? 벌기는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 내 통장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일이죠. 아. 사실 버는 것과 모으는 것은 다르다. 그게 무슨 말이죠? 잘 벌지만 잘 쓸 수도 있고 잘 벌지만 모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요만큼 벌어서 재테크를 잘해서 이만큼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만큼을 벌었지만 요만큼을 써서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도 잘 버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네. 버니까 사실 회사가 버는 거지 내가 번다라기보다. 잘 버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없습니다, 돈은. 통장입니다, 매일매일. 왜 그렇죠? 나는 그냥 버는 족족 투자를 했고, 그동안 회사에다가. 아 투자. 네, 사실 지금은 법인이기는 하지만, 법인이면 저도 그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회사 소속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해진 월급이 있잖아요. 근데 월급이 여러분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실 버는 게 그냥 일반 직장인들, 대기업 직장인분들보다 못 벌고, 내가? 개인 사업자 할 때는 네. 사실 벌어도 그게 다 회사로 투자가 되는 거고, 뭐 지금도 뭐 회사에서 버는 돈은 다 투자고 나는 그냥 월급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돈은 별로 없어요. 조스 급여는 다 이자 갚는 대로 빠지고 그래서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홍수동에 매장도 있고 스타필드에 매장도 있고 다 빚이죠, 빚.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다 내 거, 그치, 대표 그렇게 거 보일 수 있지. 이렇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괴리감이 있네요. 뭐 제가 명품백 드는 거 보셨어요? 단 하나도 없어. 난 단 하나도. 내 가방 중에 제일 비싼 거는 프라이탁이야.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맞아요.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대표님 하면 누리는 생활과 누리는 소비를 난 하나도 거의 안 누리는? 집도 조그만 데 살고 내가 선호하는 소비의 스타일이 그렇긴 해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SNS만 보면은 부자들이 너무 많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신기해. 근데 롤리 주변에도 대표들도 많고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 근데 하물며 저는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이나 뭐 아는 지인들만 해도 뭔가 뭐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해외여행 막 맨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것 같다. 아 나는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롤리는 어떤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결국 물질적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뭘 걸치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그거가 가장 큰 비교 대상인 것 같아. SNS를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구질구질한 거를 자랑하지 않잖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예쁜 모습, 집에서도 가장 정리가 잘 된 모습. 점점 더 그 비교가 심해지는 것 같기는 해. 사실 저는 그거 좀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살건 간에 뭐 트렌드가 어떻던 간에 그런 성격이니까 사실 저는 별로 지장을 받지는 않는데 근데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나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긴 하더라고. 특히 막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 아이를 육아하는데 그게 더 좀 많이 보이잖아. 저 집은 막 자꾸 애 데리고 해외여행 가고 유아차도 엄청 비싼 유아차 끌고 이러면은 나한테 해줄 때보다도 아이한테 못 해주는 것 때문에 더 비교가 많이 되고 자괴감이 들고 그런 감정이 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SNS가 조금 많이 우리를 비교하는 삶을 만든 것 같아. 모든 사람한테. 사람마다 다 원하는 소비의 습관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정말 패션 쪽으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집에 몰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은 그냥 평범하지만 차에 엄청 그걸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아끼지 않는 데가 여행 갈 때 안 아끼고 그리고 뭔가 배울 때 교육 같은 거 그리고 누군가한테 뭘 사줄 때
밥 사주거나 이런 거? 그런 거에는 안 아끼는 것 같아. 삐까뻔쩍해 보이지만 다들 그냥 자기 스타일의 소비를 하는 거고 잘 나온 부분들만 보여주다 보니까 좀 그렇게 비교를 보이고. 하게 된 거다. 사실- 근데 또 잘 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막 거짓 부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아 나 뭐 대표고 뭐 맞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허영을 또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맞아. 점점 그 부에 대한 기준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대체 부자지? 저 정도 돼야 되는 건가? 사실 SNS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나는 내가 정의한 건강한 생활, 건강한 생각 이런 걸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싶긴 해. 뭐 내가 뭘 사고 그런 거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되게 어릴 때 그 금전적으로 엄청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힘들었지. 한 번도 윤택했던 적이 어린 시절 없어. 자체가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은 나중에 와서 되게 돈을 갈구하거나 좀 이런 부에 대한 좀 갈망이 있을 법도 한데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약간 그게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좀 돈에 대한 생각을 가져왔는지 궁금해요. 일단 내가 정말 가난했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불행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거부터 한번. 얼마나 가난했냐면 우리 집이 좀 편안했던 해가 내가 중학교 한 1, 2학년 때 그때 조금 집이 편안해졌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 빼곤 다 가난했어.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그 식당 같은 걸 했으니까 집이 없었어. 일단 내가 초등학교 때 식당 안에 딸려있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 가족이 살았어. 난 그게 너무 평범한 일이었어 나한테. 요 킹사이즈 요 같은 거 깔고 4명이 같이 자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30대 초중반이었는데 혼자 24시간 식당을 운영했어. 그럼 새벽에 손님이 없는 뭐 2시에서 4시 사이에 쪽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그냥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엄마가 악착같이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내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2학년 때는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긴 거지. 좀 그냥 괜찮은 집. 우리 동네에서 좀 그럴싸한 그냥 빌라가 생겼어. 그때 한 1, 2년 좀 편안했던 것 같아. 근데 아빠가 조금 또 사업을 확장하고 이러면서 제2의 IMF가 터졌었거든. 그때 완전 폭삭 망한 거지. 그때가 내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막 집에 빨간 딱지 다 붙고 그때 이제 엄마와 아빠와 막 동생과 내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몰라 다들 연락도 잘 안 돼. 자취방 거기도 공용 화장실 있는 자취방이었는데 일단 집에 곰팡이는 당연하고 보일러 놓을 돈이 없어서 겨울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 손발이 너무 꽁꽁 얼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드라이기를 이불 안에서 켜. 근데 그걸로 켜놓으면 화재가 나잖아. 잠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데펴. 그리고 이게 식기 전에 빨리 잠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 근데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어. 막 그렇게 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대학교 갔고 그때 딱 마침 우리가 대학교 입학할 때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생긴 거야. 국가에서 해주는. 그거 없었으면 난 대학교 못 갔을 것 같아. 그때부터 내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닌 거지. 본격적으로 돈 벌기 전까지는 계속 너무너무 힘들었던. 항상 나는 곰팡이 있는 집. 그게 나는 그냥 디폴트가. 난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생각해보면 내가 그 가난해서 진짜 내 인생 구질구질하다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낙천적인 성격인 것 같아, 확실히. 가끔 고3 때 빡치는 날이 있기는 해. 예를 들어 다른 친구들은 엄마들이 막 학교에 막 태워오고 태워가고 하고 막 거의 상전이잖아, 고3 때. 교복도 막 여러 벌 있어서 예를 들어 하복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빨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엄마가 빨아주고 깨끗한 교복 입고 다니고. 근데 나는 이제 하복이 2벌밖에 없었는데 손빨래 해야 됐거든? 세탁기도 없어서. 근데 손빨래를 하고 이거를 널면 빨리 마르지도 않아. 그럴 때 막 공부하고 늦게 와서 이걸 빠는데 갑자기 열이 막 받아. 그냥 분노가 막 차올라. 던져놓고 헝헝헝 울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 근데 그래서 내가 21살에 엄청 크게 좀 우울증이 왔었거든. 뭉쳐져 있던 게 터졌던 계기였던 것 무의식적으로? 같은데.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한 21살에 한 1년 정도를 좀 되게 페인처럼 보냈지. 그때 막 첫 연애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일이 터지고 지금 계속 어렵고 그냥 그때 그 순간은 엄마의 어떤 걸 받고 싶다. 그냥 그 정도였지. 가난해서 못 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어도 그래 돈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좋은 거고. 한번 좀 그런 경험을 바닥을 찍고 와봤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조스도 진짜 어렵게 살았거든. 조스랑 나랑은 둘 다 뭐 결혼할 때도 한 푼도 안 받고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 명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 둘은 둘 다 그냥 없으면 다시 우리가 벌면 되지. 돈에 둘 다 집착 안 하는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사업을 키워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누구 한 명이라도 되게 보수적이고 돈에
집착했거나 보수적이거나 걱정이 많거나 이랬으면 사업을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럼 그런 건 없던 거예요? 막, 진짜 내가 언젠간 성공해서 돈 벌어버린다, 막 약간 이런 것들이나. 그 성공의 기준이 난 돈이 아닌 거야. 근데 그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건 맞아. 그건 맞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가능성이 진짜 높아.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권, 뭐 의식 주가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보통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아니면 진짜 나는 자연인이다 수준 아니고서야.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도시의 삶에서는 돈은 나는 필수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상태에서 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이 나의 성공의 기준이나 내 삶을 움직이는데 최우선순위는 아닌 거지. 그래서 항상 나는 성공을 생각할 때 돈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재미, 얼마나 재밌는 삶이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 삶이냐,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해.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돈은 당연히 따라온다. 돈에 대한 좀 자신감? 이거 하면 이거는 따라올 거야. 약간 그런 근자감. 돈이 만약에 되게 중요한 목표가 되면 문제가, 과연 그 숫자가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나? 당연히 더 큰 돈을 바라겠지. 돈은 왜냐하면 끝없이 커질 수 있는 숫자니까. 그래서 난 가끔 돈을 생각하면 너무 묘해. 근데 막상 회사에서 돈을 쓸 때 1억이 오고 갈 때도 그냥 아무런 감정이 별로 없어. 그래서 가끔은 통장을 보고 있으면 너무 묘해. 내 통장에 만약에 회사 통장에 막 1억이 꽂혀 있어. 1억이 어떤 수치인지 잘 가늠이 안 돼. 숫자로 찍혀 있잖아. 디지털로. 결국 이 숫자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내 마음인 거야. 이게 충분하다고 느끼면은 이 숫자는 되게 충분한 숫자인 거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부족한 숫자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의 가치나 돈의 크기를 판가름하는 거는 시장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이 수치를 보고 있으면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 만약에 롤리가 어릴 때 가난하지 않고 그냥 되게 부유하게 쭉 이렇게 자랐다면은 지금 삶이랑 많이 달라졌을까요? 완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 평범하게 그냥 돈 걱정 크게 하지 않는 아이다운 생각을 하면서 사는 집안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좋았겠지, 좋았는데 지금처럼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는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내가 되게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어 봤으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거고, 오히려 나는 없어 봐서 내가 가진 거에 대한 감사함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나보다 더 없는 사람도 많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정말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에서 살았으면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사람으로 컸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니까. 건방진 사람으로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너무 여유로워서 더 좋은 사람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없는 삶을 만약에 돌아가서 산다고 하면 사실 안 돌아오고 싶긴 하거든. 난 지금이 제일 좋아. 내 인생에서 지금 현재 이 순간. 근데 안 돌아오고 싶지만 그걸 삭제하고 싶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에서 얻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배운 것도 많고. 아니 근데 그 사실 롤리는 사업가고 저는 사실 직장인이잖아요. 선배 누나로서 이 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이 있나요? 찰리는 그냥 반대로 질문해 볼 때 찰리는 인생의 그런 되게 우선순위에서 돈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굳이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따지면? 3순위? 3순위? 3, 4순위? 1순위는 뭐야? 건강. 두 두 번째가 사람. 이제 세 번째가 사실 돈과 이것 중에 뭘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뭐 이건가 돈인가, 약간 여기서 저는 약간 좀 아직은 이것까진 정립이 안 됐어요. 근데 그 건강, 사람, 뭐 돈, 일 모두 다가 기본적인 돈이 깔려 있을 때의 순위인 것 같아. 왜냐하면 사실 돈이라는 건 요즘엔 너무 존엄성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돈이 너무 없는 상태라면 사실 건강이니 뭐니 생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돈이 없으니까 건강하지 않은 싼 음식을 먹게 되고 곰팡이 있는 집에 살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 돈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절대 놓아서도 안 되고 놓을 수도 없는, 우리는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을,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돈의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너무 못 벌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의 삶이랑 비교하지 않는 것. 근데 내가 보기엔 찰리도 그걸 막 비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비슷하잖아 우리 둘이. 네. 생각하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가라는 거를 한번 계속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가는데 조금 후회되는 건 아니지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돈이 진짜 나한테 1순위가 아닌 게 돈 공부를 너무 안 했어. 근데 지금 이제 회사가 이 정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돈을 공부하지 않고 돈에 관심이 없는 게 사실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 되게 프로페셔널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찰리가 그래도 아직 30대 초중반? 중반 아직 안 됐죠? 들락말락하고 지금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돈의 어떤 원리라던가 구조라던가 이런 경제에 대한 좀 안목? 이런 거를 키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보기엔 찰리는 돈에 끌려다닐 사람은 아니어서. 늦지 않았나요 아직? 전혀 완전 찰리가 늦었으면 저는 포기해야 돼요. 내 삶을 자유롭게 끌고 다니기 위해서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선 공부하는 거를 슬슬 해보면 훨씬 더 좋겠다. 질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서점에서 피터 드러커 책이 있더라고요.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 자본론인가 뭐였지? 제목 기억 안 나요. 안 봐서. 책 첫머리에 사업가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였어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뭔 말이지? 사업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 혹시 그 말의 의미를 롤리는 알고 있나요? 저는 완전 공감. 회사 사업을 시작할 때 되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애초에 엑싯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내 회사를 팔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IPO,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비슷한 개념이지.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하는데 일단 돈만 보고 목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제가 뭐 많은 분들을 다 본 건 아니지만 너무 일희일비가 커요. 사업을 할 때. 왜냐하면 돈이 너무 본인의 성과인 거야. 그리고 이게 결국에 엑싯이 됐냐 안 됐냐가 엑싯이 얼마에 됐느냐, 얼마에 팔았냐, IPO가 됐냐 안 됐냐, 이게 너무 자기의 큰 성과 지표인 거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냥 돈 될 사업을 결정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건지 이런 건지 별로 상관없이 그냥 아이템을 설정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진짜 잘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 본인은 아이템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가 더 중요했던 사람인 거지. 막상 해보니까 아는 거지. 그런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업을 10년 하면서 한 번도 뭔가 팔아 넘겨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진짜 오롤리데이를 100년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고, 그리고 재밌게 계속 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내가 만약에 진짜 CEO가 아니더라도 정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회사를 잘 운영할 사람 있으면 넘겨줄 의향도 있고, CEO 자리를. 그런 거에 대한 나는 욕심이 없다 보니까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가 우리의 10주년이잖아요. 그냥 10주년을 생각해봤을 때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치고 싶었던 적이 있나? 한 번도 없는 거야. 단 한 번도. 11년 동안. 너무 축복이지 않냐는 거지. 어떻게 11년 동안 같은 일을 하는데 한 번도 그만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생각을 안 했지? 왜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면은 몇 번 그만뒀어야지. 장사가 안 되는 날도 많았고.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자아실현과 성장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에 가치를 뒀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 뭔가 좀 이해가 들락말락 하면서도 근데 직접 해보지 않았으니까. 맞아. 직장인들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맞아. 근데 그것도 있어. 아까 내가 인간이 살기 위해서 돈이 1순위가 아니지만 돈은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돈이 있어야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가 된다 했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야. 돈이 안 벌리면 그 사업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쵸. 그러니까 돈이 벌린다는 건 너무 기본인 거야. 사업에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그게 없어지면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인 거야. 그냥 그거는 무조건 디폴트 값이고, 그 대신에 사업가가 뭐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사업에서 돈이냐 다른 거냐 라고 했을 때 좀 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피터 드러커 그분은 그게 항상 최우선이 돈이 아닌 다른 거여야만 이게 원동력이 생겨서 회사가 잘 굴러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것 같아. 근데 그건 있어. 사업이 이제 나도 그래도 많이 커졌잖아요. 직원도 많고 고정 비용이 진짜 높아졌잖아.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직원 월급 주려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1억이 필요하고 1억이 필요하려면 한 달에 수억 원은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벌어야 되는 게 커지니까 아무래도 옛날보다 돈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그냥 유지 비용인 거야. 조금 고민의 그 챕터가 좀 달라지기는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재밌는 거, 우리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더 많이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즘에는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동안의 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지금이라도 빨리 공부해서 그런 똑똑한 그런 현명함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뭔가- 의미에서 롤리에게 결국에 돈이란 어떤 건가요? 참 나한테 돈은 여전히 어려운 존재?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아. 안 친하지만 친해지고 싶다. 그럼 20, 30대 요즘 그러니까 막 헬조선일 하잖아요. 돈 때문에 좀 힘든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과연 그게 돈 때문에 힘든 건지 그냥 내 마음이 힘든 건지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가 힘든 건지, 돈이 없어서 힘든 건지, 저걸 살 수 없어서 힘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을 좀 분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냥 지금 진짜 내가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지. 물리적으로 돈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뭘 갖지 못해서 그 뭘 갖고 싶다는 마음이 정말 나의 욕구인지 남의 욕구인지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오늘 현답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게요. 보면은 진짜 나의 마음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뭐에 내가 지금 답답함을 느끼는지. 그냥 질문해주는 시대도 아니고 주변에서 요즘은 다 남한테 무관심하는 시대잖아요. 관심 가지면 관심 꺼 이러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밖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지금 상황은. 근데 그거를 잘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들여다보면은 진짜 나의 문제가 보이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돈이 없어서 힘든 거면 새로운 직장 찾아야죠.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돈 벌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죠. 투잡을 뛰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진짜 나의 욕구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야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돈 재밌다. 그런 의미에서 저 용돈 좀 주세요. 용돈이요? 용돈이요? 다음 달 월급날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자 많이 드셨네요? 네.